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니까 우리 초기보다는 젊은 분들이 조금씩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연령층이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50세대들만 오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50세대한테는 별로 기대를 안 한다. 그런데 50세대가 몇 명이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그 뒤를 이어서 신세대들이 오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 신세대들에 의해서 애터미는 다시 한번 비상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초기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애터미에 더 많은 분들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해먹고 살만한 게 없어요. 전에는 이제 그래도 뭐 공부 좀 잘하고 그러면은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판검사라도 하고 고급 공무원이라도 하고 은행 지점장까지라도 가면은 그런 대로 뭐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연금 가지고 또는 뭐 퇴직금 가지고 노후를 보내려고 하면은 또 노후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60에 퇴직하더라도 90살까지만 살아도 30년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에서 60까지 이 번 돈을 가지고 30에서 90까지 또 노후를 보내야 되고, 요즘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죠. 12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6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 이제 병이 따라오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 대책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도 우리 세대에서 공부 좀 잘했던 사람들은 뭐 굶어 죽지는 않지만은 우아하게 살거나 좀 남한테 베풀면서 살거나 또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중간에 한번 엎어먹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재기불능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대개는 전에는 그렇게 퇴직을 하고 나오면은 하다못해 뭐 빵집을 한다거나 뭐 식당이라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자영업 골목마다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있던 자영업자들도 지금 나자빠지기 때문에 거기 발붙여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일이고, 그래서 정말 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세요. 다단계 마음에 별로 안 들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왜? 하도 욕짓거리들 했으니까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전에 하도 엉터리같이 했던 놈들이 많아가지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은 전부 다 너도 똑같은 놈 이러니까 솔직히 저도 하기 싫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안 하고 싶은데 왜 하겠어요? 솔직히 해먹을 게 없어. 지금 뭐 제조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무역은 제가 전공이 무역인데 무역할 게 없어요. 왜?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디서 뭐 사왔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턱턱턱턱 조사해가지고 현지에서는 얼마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팔아먹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해먹을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이 하세요. 왜?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도 할 수 없이라도 할 거니까. 그 사람이 안 할 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좀 이제 욕 안 먹는 좀 착한 다단계를 하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자.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표정이 안 풀어진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절대로 이거 안 할 거다. 마음을 꼭꼭 걸어 담그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에서는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려요. 물론 그 조건이 학력을 따지거나 무슨 나이를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은 합격자가 거의 안 보여요. 뭐 대부분 연령 오버하고 잘 고르면은 뭐 한 2명 정도는 합격인데 나머지 다 불합격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미모도 안 보지만은 따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이고, 이 제품은 나는 더 싸게 파는데 알아. 나는 이 가격이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절대 사업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사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업자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업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화장품은 애터미 거 샀어야 되겠네? 여기 있는 비타민은 애터미 거 먹어야 되겠네? 라면은, 유산균은, 냄비는 애터미 거 사야 되겠네?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좋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애터미 사업자가 되실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파는 것들은 좀 예를 들면은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는 제가 아는 한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명품들까지 다 들어가지고도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애터미 화장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고함량 처방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뉴스에는 무슨 뭐 유효 성분을 500배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근데 좀 뉴스도 좀 다 믿을 건 못 돼요. 뭐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100배는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슨 화장품이 또 100배씩이나 좋겠어요. 그런데 100배 아니고 10배만 좋으면 어때요? 괜찮죠? 2배만 좋으면. 명품보다 2배만 좋으면 엄청 좋잖아요. 10%만 좋아도 엄청 좋은 거고 20%만 좋아도 엄청 좋은 건데 하여간 그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가격은 보통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의 5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6개 세트에 명품 1개 가격이 아니고 반 개 가격에 판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 1개면 보통 얼마 정도 해요? 명품 그러면 다 15만 원, 30만 원대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보통 국내 브랜드에서도 7, 8만 원대는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6개 세트에 76,500원, 한 개에 15,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써봤더니 사람들이 명품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쓰다가 애터미 제품을 썼더니 다시 그 제품을 쓰려고 그러니까 못 쓰겠더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누가 선물을 주더래요.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너무 싸. 세트 가격이 자기 한 개 쓰는 가격의 반의 반 가격밖에 안 돼. 왜? 그분은 한 개에 50만 원짜리를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거지 같은 화장품을 내한테 쓰라고 그러면서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 발에다 바르고 엉덩이에만 발랐대요. 그런데 한 달 좀 지나니까 그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얼굴은 별 변화가 없었는데 엉덩이하고 발이 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라 이거 봐라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발하고 엉덩이에 바르던 화장품이 얼굴로 올라오고 얼굴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얼굴에 바르던 화장품을 발로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엉덩이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게 스킨 로션이에요. 웬만한 회사의 에센스 이상이에요. 써보면은 한번 딱 써보면은 바로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팔뚝만 하잖아요. 애기 팔뚝만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딱 보더니 아니 이 회사의 회장님은 뭐 화장품을
알고 장사하는 게 모르고 장사하는 거야. 화장품을 이따위로 크게 만들어주면 언제 쓰고 또 구매하라고 이러면서 반복구매 안 일어난다고 조그맣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저는요 싸가지고 아이고 이놈 보기도 징그럽네 그냥 빨리 떨어져가고 새 것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국민 화장품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요 이 양이 이만큼 아니었어요. 135ml가 아니고 120ml였어. 120ml였을 때도 크다고 그랬는데 또 135ml로 늘린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요 다 늘어났어. 다 조금씩 다 늘렸어요 양을. 그러니까 우리 이 해모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게 처음에는 30포에 지금 가격이었어요. 30포에. 그래서 한 박스 사면 14만 8천 원, 네 박스를 사면 한 박스당 76,500원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포에 했는데 이 해모임을 먹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병이 난 건지 병이 나다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건지 가난한 분들이 참 이렇게 먹고 효과는 봤는데 더 먹을 수 없어갖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아픈데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돈 없어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김추봉 대표이사님이라고 있어요. 좀 그 한국콜마 연구소 소장님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 김추봉 대표이사님은 조금 촌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넘어와. 그래서 제가 아이고 김추봉 대표이사님 우리가 이제 양도 늘어나고 했는데 전에는 이만한 탱크에다 했는데 요즘은 이따만한 탱크로 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데 요만한 탱크에다가 할 때하고 이따만한 탱크에다 할 때도 사람은 한 명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예 그렇죠. 이제 살살살 넘어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요 박스를 조금만 키우면은 박스 업체에서 돈 더 달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요즘 물량이 늘어나서 그냥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다가요 봉지 몇 개 더 집어넣으면 꼭 가격 올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한 12포만 좀 더 넣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검토를 해보겠대요. 그래요 좋은 답 주세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42% 올렸어요. 가격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요 한 4개월 꼬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42포인데 사장님 양이 좀 더 늘어났는데 요즘 탱크가 이제 한 개가 아니고 4개씩 돌아가대. 그래도 사람 혼자 하죠. 그럼 인건비 많이 줄었죠. 예 인건비 많이 줄었어요. 박스 조금 더 키우면 그 박스 업체에서 돈 더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6포만 좀 더 넣어주면 안 될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 아이고 당규값이요 많이 올라가지고요. 당규요 제가 농사 지어드릴게. 그래가지고 48%. 그래가지고 지금 54포까지 올랐어요. 야금야금. 가격은 그대로 하고. 지금 60%로 올려보려고 60% 올리면은 어때요? 반 가격으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공장 적자나면 절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또 연구를 하고 원가 절감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드리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이런 기가 막힌 제품인데 처음에는 60포에게 77만 원씩 팔던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이걸 팔았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SBT가 곧 망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이 SBT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모임과 이 아토미 화장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공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설비는 제법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공장이 돌아가는 공장인지 안 돌아가는 공장인지는 딱 보면 알죠. 예. 저도 공장밥을 한 17년 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자동차 부품 분야에 있었으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저는 공장 딱 들어가면요, 불량률 몇 프로인지 딱 나와요. 3.5X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들어가면 생산 공정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작업 표준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품질 기준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딱 보면은 이 공장은 불량률 몇 프로다. 그 다음에 청소 상태 딱 보고 기계 프리메인테넌스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딱딱딱 보면은요, 그냥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상태만 딱 보고 공장 작업자들하고 몇 마디만 딱 얘기를 해보면은 불량률 딱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공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안 돌아가고 있네? 왜 그러는가 했더니 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썬바이오텍, 지금은 이제 콜마 B&H로 바뀌었어요, 사명이. 콜마 B&H를 설립을 했는데, 콜마라는 회사도 제조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회사인데 세일즈 쪽은 못하는 회사예요. 왜? OEM 전문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콜마라는 회사가 원래 미국에서 100년 전에 출발을 했는데, 콜 박사하고 마이어 박사라는 두 창업자 이름을 따서 콜마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에 기가 막히는 화장품을 개발을 했어요. 이걸 소비자한테 직접 판 게 아니고 화장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전문으로 유통하는 회사에다가 자,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팔아라. 소위 OEM 방식, ODM 방식으로만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이제 9개국의 이제 지사와 공장과 연구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중국, 호주, 타일랜드 이렇게 헝가리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공장들이 전부 다 뭘 하냐면은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세일즈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콜마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써요. 최고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들 백화점에 널려 있는 것들 중에서 콜마에서 만들고 그 명품 브랜드로 팔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콜마가 세일즈를 잘 못해.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세일즈 잘할까요? 그것도 멍통이지, 그 분야에는.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어놨는데 팔지를 못해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장사꾼인 저보고 지금 그 회사를 한번 살려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를 60호에 77만 원씩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화장품은 그때 6종이 아니고 5종이고 양도 더 적은데 얼마씩 팔았냐면 38만 5천 원씩에 팔았어, 한 세트에. 그래도 왜 한 개에도 38만 5천 원 하는데 5개에 38만 5천 원이면은 파는 입장에서는 비싼 게 아닌 거예요. 왜? 품질도 명품 수준이겠다. 원자력 연구소에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겠다. 콜마의 100년 전통 기술, 나노 기술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받아도 되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국민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 봅시다. 내가 한 달에 10만 세트씩을 팔 테니까 10만 개씩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주세요. 아니, 한 달에 500세트 팔고 있는 공장 보고 한 달에 10만 세트를 팔겠다고, 그러면 하루에 3,000세트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만 세트를 생산한다고 내한테 견적을 주면은 내가 10만 세트를 파는데 500세트 생산한다고, 그러면 3,000세트씩 생산해갖고 1년에 2번 공장 돌리는 거예요. 1년에 2번, 이틀만 공장 돌려. 그리고 다 세워놔. 그러면 38만 5천 원 받아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그거는 매일 3,000세트씩을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주라. 그랬더니 견적이 나왔어. 툭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언제부터 그렇게 할 거냐? 언제부터는 하여간 그렇게만 주면 내가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화장품 이거 1년에 100만 세트 나가요? 그럼 한 달에 10만 세트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이 해모임도 지금 1년에 100만 세트 나가요. 칫솔은 한 달에 100만 개 나가요. 1년에 1000만 개가 넘게 나가요. 이 칫솔은. 그러면은 이거를 6개월에 이틀 공장 돌리는 걸로 해서 한 달에 500개씩 판다고 그렇게 원가 계산한 거하고 하루에 3000개씩 파는 걸로 원가 계산하는 거하고 가격이 툭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거 공장 사람들하고 내고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공장 설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가 그리 비싸요? 이거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풀뿌리 푹푹 삶아가지고 국물 내가지고 담아주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기술자들은 뭐 벌떡벌떡 뛰어요. 뭐 중압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기계가 하지 당신이 해요? 그러면은 모터 돌리는 그 전기료만 여기다 계산해 놓어. 사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 계산을 이제 그렇게 원가를 딱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한 달에 10만 개씩 팔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산한다고 해서 주면은 내가 그렇게 팔겠다. 이렇게 좋은 효과 있는 제품을 온 국민들이 다 먹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응? 정말 온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말이야. 콜마라는 회사는 정말 양반 회사예요. 양반이죠, 양반. 정말 지켜야 될 도리는 꼭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잘 만든 제품이라도 막 물건이 딸려도 막 쓸데없이 막 가격 안 올리고, 또 어떤 회사가 와가지고 막 품질 낮추고 가격도 싸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고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이제 콜마를 애터미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어디하고 경쟁하자면은 우리와 비슷한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나 그럼 우리 경쟁사로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경쟁사로 생각하는 것은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일반 마트, 거기를 우리의 경쟁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1600원 한 칫솔도 우리는 990원에 파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이 가격 이하로는 못 판다. 이게 절대 가격이에요. 우리는 이 절대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사병으로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뭐 했냐면요, 그 포병 가설병이었어요. 유선 전화줄 까는 거, 전봇대 타고 이렇게 깔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나무 전봇대를 올라가야 돼요. 이게 탁탁 찍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카우라고. 그런데 이 전봇대를 찍고 올라가는 시합을 해요. 이제 군단 포술 경연대 이런 걸 하면은, 그럼 이걸 찍고 올라가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줄을 내고 이제 내려오거나 모자를 씌워놓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탁 찍고 내려오는 이 속도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초 만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냐 이거예요. 보통 쫄병들은 18초, 뭐 처음이야 20초, 30초 걸리는데 달달달 떠니까 이제 1병, 2병 때는 한 18초, 병장 때쯤 되면 한 13초 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주 선수급이 있어. 잘 타는. 그럼 한 8초 때. 와, 쟤 난다 그래요. 그런데 군단에 가끔 나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부대에서. 근데 다른 부대에서도 이제 막 연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거기 나가면 이제 만나는데 제일 빨리 하는 놈이 몇 초까지 할 것인가 무지무지하게 궁금하더라고. 그거를 내가 그 이상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봇대를요 옆으로 눕혔어. 그래 왕복 달리기를 한 거야. 3.4초 걸려요. 세워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 이상 빨리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없어. 그게 절대 목표가 되는 거예요. 3.8초인가가 제가 절대 목표였어요. 그러면은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하는 것만큼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기만 하면은 내가 나가면 무조건 군단에서 1등을 해요.
제일 잘하는 놈도 그 이상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툭 찍고 툭 찍고 툭 찍고 걸어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 그렇죠. 뛰는 것은 발이 동시에 두 개가 떨어지는 게 뛰는 거죠. 이걸 찍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척 뽑아가지고 턱 계속. 그럼 막 이제 이게 파져요. 그래갖고 부러져. 그럼 또 구덩이 파고 또 심어. 계속. 그래가지고 2m 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따다닥 하는 거예요. 왜? 높이 올라가다 떨어지면 이제 미끄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다치니까 우선 따다닥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고 따다닥 정말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목표가 달성이 됐어. 달성이 되더라고. 근데 최고로 빨리 할 때가 있어. 3.6초인가 했어. 왕복 달리기 3.8초인데 3.6초인가 했어.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빠바바박 찍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내려올 때는 쭉 떨어지면 낙주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아요. 낙주는 자살 및 자해로 간주한다 해가지고 떨어지면 다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발이 한 번은 찍어야 돼. 다닥 걸치고 내려오면 돼. 형식적으로라도 다닥 걸쳐야 돼요, 이게. 그걸 거치지 않고 쭉 떨어지면은 그건 뒤지게 맞아요. 낙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등주 준비, 그러면 등주 준비, 복창. 낙주는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낙주는 자살 및 자해로 간주한다. 중도 준비 끝 하면은 이제 시작 하면 초식에 딱 누르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목표라는 것은 누구도 그 이상은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절대 목표예요. 애터미에서는 가격, 품질, 절대 품질 누구도 이상은 못한다. 최고로 잘하는 놈이 있다면 우리만큼 할 거다. 가격 누구도 우리 이하로는 못 판다. 우리 이하로 팔면은 지가 가랭이가 찢어져 뒤진다. 절대로 못한다. 그 목표를 정해요. 그러니까 현재 누구보다 싸다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팔다 보면은 점점점 많이 팔면은 그놈들도 죽을 맛이겠죠. 그럼 가격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리죠. 비즈니스는요 전쟁이고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몰려가지고 문 닫을 때 그냥 닫아요. 아이고 우리는 그만큼 싸게 못 받을 거니까 문 닫으랍니다. 아이고 그러고 포기하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격을 떨어뜨릴 만큼 떨어뜨리다가 벼랑 끝에 서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죽어요. 그놈이 죽더라도 그냥 안 죽어. 참새가 죽어도 쨍하고 죽는다고. 모든 업체는 죽을 때 쨍하고 죽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 가격도 낮출 만큼 낮춰보고 죽는다는 얘기요. 그들하고 경쟁해야 돼. 지금 널널할 때 그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벌하단 말이에요. 이 비즈니스 세계를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가 몰릴 만큼 몰렸을 때 정말 마지막 잭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밑에 잭이다. 더 이상 그게 절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격 원가요. 저는 원래 자동차 부품 업계에 있었잖아요. 자동차 부품은 정말 가격이 짜요. 그렇죠? 왜? 2만 개에서 4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4만 개의 부품에 100원씩만 더 줘버리면요 400만 원이 올라가 버려요. 부품값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 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얼마 주세요. 그러면 얼마 그렇게 안 해요. 재료비, 수입 면장이나 수입 영수증 딱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것도 카피 아니야. 고쳐가지고 오니까 원본 딱 가져오라고 그래. 세무서에 제출하는 원본.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몇 개 업체 비교 견적 받아요. 그러면 그람당 얼마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적으로다 딱 달아. 그럼 재료비 얼마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사온 가격. 그 다음에 제품 만드는 인건비는요. 현장 와가지고 작업자 제1공정에서 작업자 보고 시작 해가지고 딱 눌러갖고 8초. 그럼 초당 얼마 이렇게 쳐줘요.
그 다음에 모터에 들어가는 동력, 몇 마력 들어가는지 다 해가지고 몇 킬로와트당 얼마 해가지고 동력 계산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을 그렇게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일반 관리비 좀 보태주고 뭐 이익 3%. 그런데 한 해가 지나면은요, 그 이익 3% 줬던 것을 깎아요. 왜? 생산성 향상시켰고 뭐 너네가 공정 계산해가고 가격 낮췄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격을 깎으러 와요. 그러면 3%는 무조건 깎아줘야 돼. 왜? 나오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3%요. 그냥 3%에서 5% 깎으면 지네가 공을 세운 거고 기본은 3% 깎아가지고 들어가야 월급 타먹고 사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칼 하나씩 들고 와요. 그래갖고 잘라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이제 더 코스트 다운 해가지고 이제 또 이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매년 3%씩 까봐요. 15% 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익을 내야 된다고. 그런 속에서 저는 17년을 산 사람이에요. 17년을. 그 사람들이요, 이 코스트 다운 하는 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RCD 팀이라고 그래요. RCD. 리즈너블, 적정한 코스트 다운, 합리적인 코스트 다운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모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거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니김이 뒤지겠네 이거요. 환장해요.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당하면서도 거기서도 17년을 버틴 사람이요. 그래도 또 줄여가지고 마른 수건도 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품 업계에 오니까 마른 수건이 아니고요. 물에다 풍덩 닮아가지고 물이 줄줄줄 떨어지는 가격이야. 그냥 가격 책정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어디서 이거 15만 원 한다는데 우리 얼마 받을까? 그냥 우리는 고가 정책으로 한 25만 원 받아버립시다. 아니요. 그거보다는 한 38만 원 받아버리지. 이따위로 가격 결정들 하고 자빠졌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왕년에 내가 당했던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뭐 중압하는데 그래요. 중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모터 몇 마력 돌아가죠? 몇 시간 하죠? 그럼 전기료 나오잖아요. 전기료만 주면 돼. 무슨 중압하고 뭐 기술 뭐 분자식 가지고 설명하면은 그래요. 그거 하는 동안에 월급 얼마 들어갔죠? 그럼 이거 뭐 한 1000만 개 생산한다면 1000만분의 1로 나눕시다. 그럼 얼마 들어가요? 몇십 원도 안 돼. 까짓 거 해봐야. 그건 줄게. 그건 들어갔으니까 주겠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 몇십만 원씩 붙여 먹으면서 10,000원, 2만 원씩 막 모터 전기료 10,000원, 2만 원 이거 만드는데 뭐 전기료가 어디 그렇게 들어가냐고.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안 따지니까 이것들이 지네 마음대로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특히 여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비싸면 좋은 건 줄 알고 하냐. 이거잖아. 애터미는 정말 이렇게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팔겠다. 그래서 다단계 회사니까 수당을 주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이 유지 조건 해가지고 수당 받으려면 매달 얼마씩 사도록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우리는 유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 않으면 하나도 안 팔려. 그거는요, 제 목에다 칼을 하나 딱 대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박한길, 너 정말 좋은 제품 갖다가 정말 싸게 팔지 않으면, 그것도 마트보다도 싸게 팔지 않으면, TV나 인터넷 쇼핑몰보다 싸게 팔지 않으면 넌 죽어. 이거 칼을 하나 대놓은 거예요. 내 스스로 대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지 조건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 모든 다단계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도리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회사는 유지 조건 없다면서 에이 그럼 난 사업 못해. 왜 매출 안 올라. 요래요. 다단계 좀 해본 사람들은 유지 조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 누가 사냐 이거야. 내 밑에서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사도록 만들어놔야 내 밑에서 살아서 매출이 일어날 건데 의무적으로 안 사도 된다. 아이고 그럼 매출이 일어나자 이거야. 그러니까 다단계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유지 조건 없다고 그러면 도리 안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더 좋아. 그런데 안 만들었어. 왜? 내 목에다 칼 하나 대놓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회장님
초심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초심 못 버려요. 왜? 초심 버렸다가 조금 여유 생겨가지고 가격 조금 더 올리자. 아이고 품질 대충 됐어. 그러면 이게 바로 찔리게 돼 있는데 내 목에다 내가 칼 대놓고 있는데 내가 초심을 잃어 뒤질라고? 초심을 잃으면 죽는다는 걸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 나도. 멍청한 놈들이 사업 좀 되면은 초심 잃고 그러고들 결국은 집안 죽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죽잖아요. 그런 걸 내가 한두 번을 봐왔냐고,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 업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저한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나 초심 안 잃어. 잃을 수도 없어.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런 회사 있었어요?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한국에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어요. 마트보다 물건 더 싸게 파는 회사, 유지 조건 없는데도 물건이 팔려나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전 세계 어디가 있냐고. 없어요. 저는 진짜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전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 결혼할 때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니. 너는 네 마누라 말 잘 들으라니. 이랬거든요.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저 명쾌해. 네 아버지가 내 말만 들었으면 요렇게 안 됐을 것인데 네 아버지가 내 말 안 들어갖고 요렇게 됐으니까 네는 마누라 말 잘 듣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마누라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마누라가 여보 당신은 제조업을 해도 잘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다단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냐고.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했느냐? 미련이 남더라고. 제가 책에서 본 다단계 회사는 전 세계에 아직 없는 거예요. 저는 92년도에 그 호주에 자동차 부품을 팔러 갔다가 거기서 친구의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을 했는데 스폰서하고 회사가 호주에 있다 보니까 혼자 자습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책을 사다가 읽었어. 그런데 정말 책에는 아름답고 멋있는 마케팅이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생필품이 있는데 그것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 내가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했더니 광고비 대신에 내한테 수당을 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싸서 쓰고 다른 사람도 싸니까 소개해 줬으니까 이 사람도 쓰고 좋을 거고 나는 수당 받아서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면 이 사람도 수당 받고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것은 온갖 욕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학교에 불려갔어. 지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말썽을 좀 피웠나 봐.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나는 다른 데 가면은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합니다. 당당하게 다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도 한 번도 꿀려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는 유통업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한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아버지가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요 모양이었구나 이렇게 할까 봐서 그냥 유통업하고 있어요. 그 학교를 나오는데요. 너무 뒤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 학교를 향해서 다시 돌아섰어. 아들 때에는 내가 똑바로 얘기 못했지만 손자 학교에 와서는 내가 반드시 내가 똑바로 얘기한다. 내가 그때 결심을 했던 게 있거든.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예, 애터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었군요. 아이고 저희 집안도 그 물건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겠다. 내가 그 학교를 향해 가지고 작심을 하고 왔어요. 그럼 한번 결심을 했으면은 그걸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여간 손자를 더 늦게 나가지고라도 손자 학교 갈 때쯤 되면은 반드시 직업란에다가 딱 쓸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자랑스러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하지 말으라고 그랬지만 내가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다. 정말 이 제품이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고 정말 싸다고 하면은 어때요? 그 제품은 욕 안 먹겠다. 가져와봐. 내가 팔아줄게. 내가 소개해줄게. 다른 사람한테 가도 괜찮겠다.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왜 말리냐고. 안 말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욕먹고 다닐까 봐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할인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거기보다도 더 싸야 된다. 그리고 거기보다도 더 쌀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가격을 낮추다가 우리 가격 맞추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잠재적 경쟁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경쟁자가 없더라도 우리가 시장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면은 그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우리 경쟁자로 등단을 하게 된다. 잠재되는 경쟁자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들이 나오려고 할 때도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나올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파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애터미가 앞으로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표준이 되겠다. 누구한테도 부담 주지 않는 회사, 그러면서도 생필품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누구나 쓰는 치약, 그것도 가격이 싸요. 200g짜리 치약이 얼마냐? 2,900원이야. 2,900원. 애기 팔뚝만한 치약이 2,900원이야. 뭐 프로폴리스 들어가고 무슨 뭐 기능성 치약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도 200g짜리가 2,900원이야. 싸요, 비싸요? 싸요. 일반 아무렇게나 만든 치약에 비해서도 싸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써보니까 좋더라. 써. 그러면 2,900원인데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만약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반성을 해야 돼. 뭔가 잘못 살아온 거야. 삶을 잘못 산 거야, 그거는. 2,900원짜리 치약 써보라고 그랬더니 안 쓸 거다. 그런 얘기는요. 너한테 나 감정 있어. 이 얘기예요. 너는 못 믿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손들고 반성을 해야 돼.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오기만 했다고 하면은 2,900원짜리 치약 써보라고 그러는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게 뭐 싸놓으면 썩기를 해요. 뭘 해요. 2달, 석 달, 6개월, 1년 가도 썩지도 않는 건데 뭐 있으니까 안 쓸란다. 그런 사람도 없어. 알아서 쓰게 한단 말이에요. 써보기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그 치약 부작용이 있더라. 뭔데요? 그랬더니 그 치약은 한 번 쓰면 다른 치약은 절대 쓸 수 없는 부작용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해가는 치약이라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얼마치를 뭐 몇백만 원씩을 사야만 무슨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사서 쓰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점수 다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한테도 사서 써라, 회원가입해서 쓰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사다가 갖다 주지 말고 회원가입해서 쓰라고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회원가입해라.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 회원번호 가지고 주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이게 죽고 살고 쫓아다니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죽고 살고 쫓아다니면 몇 명 쫓아다닐 건데. 그렇죠? 부자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갖고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스스로 구매해서 쓸 사람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산하에서 점점 소개가 나오고 점점 이제 자발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한쪽에 50가정, 한쪽에 50가정 정도만 만들어지면은 어디 가서 월급쟁이 하는 정도는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한 달에 200에서 400만 원까지 나와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잡고 50가정, 50가정만 만들어 봐요.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 그럼 내가 배달 못 하더라도 컴퓨터에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지고 딱 매주 수당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처음에는 가가지고 배달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구매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소개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여기 한번 데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재밌는 것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내 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온 동네에다 나발나발나발나발 하고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귀로 뭐가 들어가면은 한참 머릿속에서 돌다가 2박 3일 있다가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자마자 입하고 귀하고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그냥 바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어디 가는 것이 별로 안 좋은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이 있어. 온 동네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온 동네 마당발인 사람이 있어. 나는 외국어 잘 못해도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밑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뭘 해야 돼요? 애터미 사업을 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할 건데? 말도 잘 못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뭘 할 줄을 몰라. 그럼 애터미 사업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뭐 하냐고. 뭘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나마 애터미 사업은 내가 못하더라도 내 밑에 그런 사람이 와주면 되는 거야. 와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말 못하는데 사람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데려올 수 있어요. 어버버 해갖고라도 그냥 가보자. 뭔데? 그냥 가봐.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데려오면 된다고. 뭔 설명을 잘 못하겠다. 설명 잘 못하겠으면 아무렇게나 얘기해버려. 무슨 이 치약 하나 파는데 무슨 여기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고 그게 뭐 수용성 프로폴리스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써.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그리고 제품을 파는 거예요. 품질이 제품을 파는 거예요. 말빨로 파는 거 아니에요. 말 아무리 잘해도 품질 안 좋고 가격 비싸면 안 팔려요. 말을 개떡같이 해도 물건만 좋으면은 팔리게 돼 있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해갖고 파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해도 돼. 어떤 할머니가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 회장님 이 사람하고 통화 좀 해주세요. 이거 덜렁 바꿔줘.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젊은 분이에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이웃집 할머니가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틀림없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바꿔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요 원자력 연구원입니다. 그 할머니가 잘못 들으셨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발전소나 연구원이나 그것이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젊은이가 우리 회사에 와서 사업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그러던 발전소라고 하던 말을 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말을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을 뭐라고 할지 모를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렇게나 해버리라니까. 아무렇게나. 혀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혀가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고 어다다다 가면서도 가보자 하면서라도
여기 데려다만 놓으면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혀 돌아가는 제가 얘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덤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성공했다는 열망 하나만 있으면은 학교 안 다녔어도 상관없어요. 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회사 시작할 때 회장도 돈 없었고 우리 여기 로얄클럽에 있는 사람들도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지점장 출신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거지였어요. 떼거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다 애터미에서 지금 성공자가 됐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바뀌었어요. 자, 한 푼도 없어도 돼요. 무슨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돼요. 왜? 시스템 안에 여기다 앉혀놓기만 하면은 알아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열망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을 하셔야 돼요. 왜? 성공은 나 하나만의 성공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실패하고 어렵게 살면 나 혼자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사면 내 남편이 어렵고 내 아내가 어렵고 내 자식들이 또 힘이 다 빠지고 어렵고 내 부모님들은 걱정이 태산이고 온 집안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돼서 집안의 기둥이 돼줘야 돼요. 자녀들도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정말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왜? 저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봤거든요. 월급쟁이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 차렸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가 쫄딱 망했어요. 3년 동안 월세 50만 원짜리에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간 경화에 당뇨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친구인 의사가 못 살릴 것 같아. 큰 병원 가야 된다. 그 친구가 포기할 정도면은 저도 제 삶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집사람 50이 다 됐는데 갑자기 나가면 얼마 벌어요? 150만 원. 정해져 있어요. 120에서 150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나가면 그거 벌어와 가지고 월세 50만 원 내고 애들 학비 주고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선생님한테서 애가 급식비를 안 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한테 야 급식비를 달라고 그러지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아빠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없으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얘한테 내가 야 그래도 아빠가 어디 가서 어떻게든 네가 달라고 했으면 구해다 줄 건데 급식비를 안 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침울해져가고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의사가 움직이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라도 뭐라도 어떻게 해라도 해봐야 되겠는데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앞뒤가 콱콱 맡겨버린 상황. 저는요 그전에는요 솔직히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좀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정신머리가 나갔으니까 그러지. 지가 정신만 차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난에 빠지고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또 제 몸이 병드니까 정말 앞뒤가 콱콱 막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도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서민들이 왜 서민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내가 죽어야 쓰겄다.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늙은 것이 살아가지고 괜히 너만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저는요, 어머니 생활비를 월급쟁이 생활 때도 얼마씩 드리고 계속 드렸어요. 제가 사업할 때는 그래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좀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못 드리게 되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아주 죽게 된 모양이구나. 웬만만 하면은 다만 얼마라도 보낼 건데.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데도 또 구해갖고 또 보내드려요. 안 그러면 이제 당신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간들이 좀 드리니까 괜찮아요. 뭐 굶거나 그러진 않으시는데, 그런데도 내가 안 보내면은 아들 걱정해. 저놈이 웬만만 하면 보낼 건데 안 보내는 걸 보니까 이제 아주 죽게 된 모양이에요. 아들 걱정에 이제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또 그 아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둘째가요, 이렇게 힘든데도 어머니 이렇게 보냈어요 하고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노인네가 이제 또 억장이 터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어야 쓰겠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어머니, 제가 다시 재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일어서면은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 맞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제 내가 어떻게든 네 잘 되는 것을 보고 죽어야 쓸 것인지.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 기뻐해 주실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제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살아 계셔서요, 제가 잘 되는 것을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힘 빠져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둘째는 말도 잘이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요즘은 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디 그러시면서. 정말 부모님들 자녀 어렵게 살면은 돌아가실 때도 마음 편하게 못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병들고 빚쟁이한테 시달리지, 일도 못하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한 절망,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내 현재 생활에 맞춰서 그냥 살자 하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요, 수도 없이 되뇌었어요. 그래,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이라도 가져야 돼. 희망을 갖지 못하면 정말 절망이다. 희망을 갖자, 희망을 갖자. 동굴에 갇혀 있었지만은 저 멀리 동굴 입구에 조그만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사방이 어둠이고 절망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바위돌에 걸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더라도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불빛을 향해서 가면은 그 희망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문을 향해서 한 발, 두 발, 그 동굴 입구를 향해서 옮길 때마다 희망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동굴 밖으로 나오고 온 세상이 희망에 넘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두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성공은 성공하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카네기라는 사람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자보다는 실패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는
공부를 하죠. 자, 성공할 준비를 합니다. 60세까지는 뭘 하냐면은 대개 일을 하죠. 자, 은퇴하고 이제 90세까지 삽니다.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소문이 돈다고요? 120세.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60세쯤 됐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1%만이 성공자가 됐더라. 즉 부자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더라. 즉 부자는 아니지만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정도는 되더라 하는 거예요. 10%의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 하루벌이. 15%의 사람은 타계를 했더라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돈도 없고 일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이게 오래전 통계이고 다른 나라 통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5% 정도. 95%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실패자가 돼 있거나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죠. 힘껏 합니다. 일은 어떻게 해요? 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러면은 뭐 90%가 잘 살고 10%가 어떻게 해서 재수 없어서 못 산다. 이런 통계가 나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보니까 철공한 카네기 있죠? 이분이 보니까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방법 법칙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카네기라는 분은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세계적인 철광왕이 됐고 카네기 재단을 만든 사람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늙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됐는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그러면은 과연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 성공할 수 있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자기는 100번 다 성공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성공의 법칙대로 성공의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만들어낸다고 해서 성공의 법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법칙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북쪽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정북향의 원리다 이런 말을 썼어요. 정북향의 원리. 자, 북쪽은 이미 정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북쪽이 어딘지 한번 가르쳐 보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 중구난방이죠. 제가. 자, 이쪽이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이 북쪽이라고. 이쪽이 북쪽이라고요? 예, 목소리 큰 분이 있어요. 그럼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북쪽이 돼요? 북쪽일 수도 있지만은 나침반을 갖다 딱 대봤더니 여기가 북쪽이야. 그럼 여기가 북쪽인 거예요. 여기가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정북은 원래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북쪽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북쪽이다, 이쪽이 북쪽이다 하고 가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다, 저것이 성공의 법칙이다 이렇게 한다고 성공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공의 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성공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년씩이나 공부했는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의 법칙이 뭡니까? 물으면 몰라. 감이 안 잡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나? 카네기라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자연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연법칙. 왜? 이미 자연법칙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한반도에서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봄에 모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둬야 돼요. 가을에 못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법칙을 자연법칙을 어겨서는 절대로 농사에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도 하냐면은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농장의 법칙에 한번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건 대부분 다 아시죠? 계략적으로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 이제 농사를 지어 봅시다. 밭 깔고, 씨 뿌리고, 풀 메고.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요, 맨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거둘 것인가를 정해요. 자,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는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정해져야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쌀을 10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벽씨를 한 마를 뿌려야 되겠다.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가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고구마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순을 얼마를 내야 되겠다. 자, 땅콩을 2가마 거둬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어떤 밭을 사야 돼요? 강가에 있는 모래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문원에다 땅콩 심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문원이냐 아니면은 모래밭이냐도 결정이 되고 언제 심을 것인가도 결정이 되고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도 결정이 되고 농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며 인건비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모든 것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쌀 10가마.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쌀 10가마가 목표죠. 그렇죠? 쌀 10가마라는 목표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 관리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영학에서는 MB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목표에 의한, 그렇죠? 목표에 의한 매니징, 관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뭘 해요? 관리를 하죠. 기업이나 국가 경영은 다 이렇게 해요. MBO에 의해서 해요. 여기서 아마 대기업에 근무를 하셨거나 중견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목표관리 과정이라는 과정, 뭐 3박 4일이나 6박 7일, 5박 6일짜리 생산성 복무라든가 이런 데 사는 교육들 다녀왔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MBO 과정이 있어요. 목표관리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컨트롤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제 처음 이런 이론이 정립이 됐냐면은 케네디 미 대통령이 이제 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유인 우주선을 먼저 쏘았죠. 그러니까 70년대가 되기 전에, 그래서 달나라에 몇 년도에도 착륙했어요? 69년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62년인가 아무튼 60년대 초반에 70년대가 되기 전에 기한을 정했죠. 목표는 뭐예요? 달나라의 사람의 발자국을 찍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목표가 주어지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로켓은 어떻게 개발하고 사람은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로켓의 또 소재는 어떻게 개발하고 그 소재의 실험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표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야. 그래서 여기서 늦어지면은 69년까지는 해야 돼. 안 돼. 그럼 일정을 더 당겨. 그냥
달에 안 내리면 안 되냐? 옆에만 갔다 오면 안 되냐? 안 돼. 목표가 달에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착륙선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목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 이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 예산이라든가 기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뭔지 예산 편성 다 하죠. 그리고 중장기 계획 다 세워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될 건지 미리 전부 다 목표를 세우게 돼 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농장의 법칙은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것이 맨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고 세 번째 가꾸면은 결국은 이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먼저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모짜리는 몇 평, 노는 몇 평, 인부는 얼마나, 언제 심어야 되고, 그래서 쌀 10가마를 계속 생각하면서 김매기도 하고 뭐도 하다가 가을 거지를 하면은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쌀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창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고로. 농부의 머릿속에 먼저 쌀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은 가을에 농부의 창고에 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당연히. 자, 농부의 머릿속에 땅콩 2가마가 먼저 들어왔으면은 어때요? 땅콩이 들어오겠죠. 고구마가 2가마가 들어왔으면은 고구마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게 들어와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자, 이 건물이 있어요.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11년 전에는 없었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데 먼저 지어졌어요, 이 집이. 어디에 지어졌겠어요? 설계자의 머릿속에. 그렇죠? 이거를 2층으로 할 건지 3층으로 할 건지 5층으로 할 건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지어가지고 머릿속에 지어진 거를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시공업자한테 주니까 시공을 탁 하니까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집이 먼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설계자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집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디? 설계자의 머릿속.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은,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모습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성공한 나의 모습이 먼저 어디에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내 머릿속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겠죠. 그렇죠? 뭐 좋은 차 관심 없는 사람들 치웁시다. 그러면 좋은 집, 그렇죠? 좋은 집에 살게 되겠죠. 그럼 좋은 집이 먼저 어디에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집? 좋은 집. 그래갖고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 사러 왔는데요. 어떤 집이요? 좋은 집. 그 사람 집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래가지고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방은 몇 개,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위치는 어디, 딱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집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할 때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자, 여러분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가 있어야 돼요? 많이요. 많을수록 좋죠. 그 사람 돈 못 가져요. 나는 1억이면 1억을 내가 현금 통장에 넣어놓겠다. 빚 없는 상태에서 5억 넣어놓겠다. 10억이면 10억. 그것도 남편 몰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1억. 뭐 이런 목표. 돈을요 딱 정해야 돼요.
얼마 이상을 내가 반드시 갖겠다. 얼마 이상을 반드시 갖겠다. 그 대신에 하한선도 정하지만요, 여러분 상한선도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리더들한테요, 상한선을 반드시 정하라고 그랬어요. 얼마 이상은 갖지 않겠다. 돈이 계속 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쓸 돈을 정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쓸 돈을 정하고, 더 이상 벌리면은 이 돈은 내가 갖지 않고 내가 어디론가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돈을 가질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데도요, 한없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진짜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회원들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걸 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상 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로얄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요, 리더스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존경의 눈빛으로 봐요. 이렇게 훌륭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같은데요, 자기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도요, 자기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서부 쪽, 동부 쪽 매달 가서 지금 강의해주고 있어요. 자기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 왜? 그건 봉사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매주 들어가요. 도쿄하고 후쿠오카에 지금 매주 세미나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로얄 클럽에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리더는요, 마케팅 업계에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자기 파트너들 챙기고, 다른 사람 파트너 있으면 라인 옮기라고 하지, 다른 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공동으로 서로 해주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받아도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로얄 클럽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정말 제가 감동을 해요. 너무 자발적으로 일정 서로 탁 의논해가지고 쫙 하고요. 내가 우리 김성심 스타마스터님, 후쿠오카에서요, 그 세미나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도쿄에 오기로 한 담당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장님이, 아이고, 저 도쿄는 이번에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갈게요. 후쿠오카에서 한국 오는 것보다도요, 후쿠오카에서 도쿄 가는 게 더 멀어요. 근데 거기를 날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호텔비니 뭐니 이런 게 싼 게 아니잖아, 일본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기 파트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 전체가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서로 돌봐줘야 된다. 내 파트너가 없더라도 내가 가가지고 도와주면은 또 다른 리더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 신뢰가 쌓여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고 하는 것은 뭐 품질 좋고 가격 싸고 무슨 뭐 우리 마케팅 플랜이 좋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기가 막힌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더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서로 가서 강의해주자, 서로 가서 강의해주자. 바꿔버린 거예요, 문화를. 오늘 어디가 더 효율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